목요일에는 영상을 못 올려서 게시글로 짧고 굵게 의견을 드렸죠? 의견을 잘 드린 것 같아요. 의견을 안 드렸다면 다음날 금요일 장중 공포에 털리는 분들이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공포는 기회죠? 금요일 장중 흐름은 정말 더러웠죠? 제 계좌의 수익이 줄어드는 것은 전혀 아무렇지 않은데 여러분들 중에 공포에 털리는 분들이 속출할 것만 같았어요. 오지랖이죠? 참지 못하고 결국 장중 의견을 드렸죠? 메시지의 내용은 우리의 필살기인 줍줍 밴드 존버였죠? 그렇게 장 후반으로 가면서 공포는 사그라들고 상승 전환을 하더니 최고가에 가깝게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양아치죠? 양아치 경계령을 풀 수가 없군요. 어쨌든 금요일 장중 공포장이 되기 전날 미리 줍줍 밴드 존버 의견을 드리고 장중 무너지는 흐름 속에서 또 다시 줍줍 밴드 존버 의견을 드렸다는 것에 주식 유튜버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럼 중요한 메시지를 모두에게 전할 수 있도록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이제는 구독을 눌러주시겠죠? 어쨌든 금요일 장중 공포를 잘 버티셨습니다. 벌써 3주가 되었군요. 3주 전 영상으로 여러분께 당분간 지금과 같은 흐름을 예고했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셨다면 최근과 같은 시장 흐름은 우리의 예상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상할 게 없어요. 영상을 안 보셨다고요? 구독자가 5만 명인데 중요한 이 영상의 조회수가 2만밖에 안 되네요. 어쨌든 시장의 박스권 상단 위에서는 조금이라도 현금을 챙기고 매수는 박스권 하단이나 한 번씩 쭉 빠질 때마다 보수적으로 하자는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만 보지 말고 시장의 포지션을 함께 보며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장은 여전히 우리의 예상대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니 더 얘기할 것도 없네요. 아, 금리 얘기를 좀 할까요? 금리가 인상되고 있다고 너무 쫄지 마세요. 정책적으로 기준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인상되는 금리는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합니다. 경기가 회복이 된다는 것은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더욱 탄탄해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아직은 금리가 시장의 발목을 잡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의 금리 이슈는 시장이 과열 구간에 있을 때 한 번씩 쭉 빼면서 공포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단기적인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도망갈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시장 얘기는 그만하고 종목을 봐야겠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자동차 섹터를 살펴봅시다. 바로 시작하시죠. 분명 기분 나쁜 시장이었지만 이 와중에 시장을 무시하고 지갈길 가는 멤버십 종목들도 보이네요. 포스코케미칼, 솔브레인, SK하이닉스, 현대글로비스, 한국금융지주, 효성TNC 등 여러 멤버십 종목들은 3%에서 7%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었군요. 좋은 주식이 너무 많은데 소수 종목에 몰빵할 이유가 없죠?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기아차 봅시다. 애플카 안 만든다는 공시가 나오고 9만원대 비중 축소 후 바닥을 노려 재매수하자는 의견을 드렸었죠? 그렇게 8만원 초반까지를 매수 구간으로 잡고 8만원이 깨지면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될 거라는 의견도 드렸습니다. 금요일에 장중 공포에 8만원이 깨졌었죠? 정말 다시 오지 않을 기회처럼 바로 반등을 해버렸으니 기아차는 우리가 예상한 흐름이 나와준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차는 어차피 우리 손바닥 위에 있어요. 뻔하죠? 하지만 하루만 보고 단기 바닥이 나왔다고 보기에는 건방진 거죠. 최소 기준선이 위치한 8만원 중반은 회복이 되어야 마음이 편할 것 같군요. 그럼 조금만 더 자세히 봅시다. 스토캐스틱을 봤을 때는 바닥권이긴 하네요. 추가 상승이 나와준다면 바닥을 확인하는 신호도 출현을 할 것 같으니 다음 주 잘 지켜보자고요. RSI는 여전히 하방을 가리키고 있으니 역시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어쨌든 결코 깨질 수 없는 61선이 잘 올라와주고 있어요. 현재는 73,000원 정도 되네요. 61선이 좀 더 올라와 준다면 주가는 상방에 대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조급해하지 말고 느긋하게 61선을 기다리며 보유해 가면 될 것 같군요. 기아차 매수 작전은 여전합니다. 지금도 매수 구간에 있고 여전히 8만원이 깨지면 기회니까요. 오랜만에 현대글로비스를 볼까요? 딱 보니 뻔한 패턴이 예상이 되네요. 현대글로비스도 61선은 깨지기가 어려운 자리예요.
과거 주가 흐름을 봐도 61선이 맥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61선은 기본적으로 맥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21선 아래가 줍줍 기회였네요. 과거 삼성전자 5만원대에서 21선 줍줍, 61선 베팅했던 패턴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가능성이 있어요. 21선 아래에서 모아가 돼 61선 부근에서는 베팅도 가능하겠습니다. 보유자는 21선을 타는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니 당연히 홀딩하시죠.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 그룹의 물류를 담당하고 LG화학과의 배터리, 렌탈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밖에도 앞으로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의선 회장이 현대글로비스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했죠. 오너가 밀어줄 수밖에 없는 기업이군요. 다음은 현대차 일봉 차트를 봅시다. 20만원 초반대인 22만원에서 24만원 정도를 매수 구간으로 잡았었죠? 현대차도 우리 손바닥 안에 있네요. 오늘도 장중 공포로 인해 줍줍 기회도 있었죠? 장후반 반등을 하며 구름 위로 올라선 것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벌써 올라오려고 폼을 잡나요? 결국엔 구름을 지지 삼아 상승을 이어갈지, 다시 구름 안으로 빠지면서 조정을 이어갈지 다음 주 주요 체크 사항이 되겠군요. 하지만 다음 주 아이오닉 하이브를 공개하게 되니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어줄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이죠? 어쨌든 만족스러울 정도로 긴 조정을 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충분한 조정을 받는 흐름으로 인해 차트가 안정이 되었죠? 아이오닉 버프가 없다면 조정을 더 길게 이어가는 것이 좋을 테지만 아이오닉 버프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준다면 이 정도에서 조정을 끝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보유자의 입장에서는 뭐든지 좋은 상황인 거예요. 매수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최선의 타점이라고 하기엔 아쉬울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추가 상승 구간보다는 조정 구간을 노리며 최대한 싸게 사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김떡상이 주목하는 현대모비스를 봅시다. 우리의 작전은 기억하시죠? 30만원 초반을 공략하자는 의견을 지겹게 드렸는데요. 여전히 매수 구간에 있죠? 현대모비스는 현대차와는 달리 구름 안에 있네요. 구름 안에서 조정을 더 이어가며 상승 에너지를 강하게 모으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예요. 혹시 빠른 반등을 원하세요? 장담하고 21선 위로는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바닥을 최대한 길게 다져야만 탄탄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조급해 하지 맙시다. 21선이 현재 33만원대에 있네요. 어차피 21선 회복은 시간 문제일 뿐 회복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마음 편히 보유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최대한 조정을 거쳐 바닥을 탄탄하게 다지기를 바라면 되는 거예요. 현대모비스도 작전은 그대로 이어가면 되죠. 30만원 초반대를 공략하자고 했고 지금도 매수 구간이죠. 30만원 초반대에서 누가 더 싸게 잘 모으냐의 문제인 거네요. 30만원 깨지면 시장에 문제가 발생한 거니 버틸 수 있어요. 뻐기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보아하니 자동차 섹터는 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상무네요. 그럼 걱정할 것도 없으니 오랜만에 큰 소리로 우리의 주특기를 외치며 마무리해볼까요? 줍줍 앤드 존버